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이 문화충격 시즌2 7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그리고 안주영 씨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이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위클리 업데이트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책상에 보이시나요? 이거 네, 상품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 안주영 씨가 네, 발렌타인데이라고. 내일이 저 이제 촬영 녹화하는 날 내일이 이제 발렌타인데이라서 준비를 좀 해봤고 그래서 오늘 레드를 입고 오셨나요? 맞습니다. 아, 예? 아니 지금 노란색. 네,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노란색을 입고 왔는데 저희 둘이 같이 다니는 거 보고 이제 PD님들이 맥도날드 갔다 빨간색과 노란색. 아, 근데 오늘 화사하고 좋아요. 네. 자, 이 분위기 이어서 이제 뉴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지난 1일이죠. LA 한인타운, 지금 저기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LA 한인타운 한 음식점에서 커플처럼 들어온 타인종 남녀가 음식을 주문하려는 것처럼 하다가 이 바로 뒷자리 의자에 걸려있던 한인 크로스백 가방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머나. 이 불과 그 시간이 1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데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김밥 천국이에요? 네네. 이들 범행 영상은 고스란히 CCTV에 담겼는데 피해를 입은 한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진짜 이거 경찰들이 이런다니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해요. 뭐 차 털려도 온라인 통해서 해라. 막 맞아. 우린 도와주지 못한다. 바쁘다 맞아요.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절도 용의자들은 이 한인 크레딧 카드로 타겟에서 $200를 긁었다고 하는데 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가방 핸드백도 갖고 다니기가 무섭네요. 저기 진짜 보세요. 들고 지금 다녀야 돼요? 메뉴판 보고 있어요. 메뉴판 보고 음식 시키려는 것처럼 지금 찰나의 순간에. 카메라에서 볼 때는. 네네. 그리고 지금 두 명 행색이 네. 지금 전혀 뭐 다른 일반 커플들이랑 그쵸.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의심을 하지 못한 그렇죠. 거죠. 김밥 천국에서 일했으니까 굉장히 벌을 받으시겠네요. 네. 약간 천국을 못 가요. 김밥 지옥을 그렇죠. 가십시오. 근데 이게 지금 한인 음식점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뭐냐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식사를 요새 그렇게 하시거나 저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카드를 그냥 핸드폰에 넣고 가방을 안 들고 다닙니다. 굳이 저렇게 들고 다니시는군요. 그죠. 애플페이가 있는데. 맞아, 애플페이가 있잖아. 애플페이 등록이 안 돼서. 아니 왜냐면 크레딧 카드도 쓰면 맞네요. 불편한 게 그 이제 애플페이가 뒤에 있네. 그 키 네네.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꾸 그런 도난 아이디 도용 사건이 많아서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이런 게 더 편하다는 네, 사람들. 다음 소식입니다. 조심해야겠군요. 이 자랑스러운 소식이에요. 저기 나오죠? 도미닉 채. 네, 도미닉 채. 올해 53살입니다. 지난 7일 도미닉 채 LAPD 수석부국장이 아시안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LAPD 임시 국장직에 올랐습니다. 와. 최고직에 오른 거예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도미니크 채 임시국장은 LAPD 조직 안정화와 LAC 공공 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최 임시국장은 28년 동안 LAPD에서 경력을 쌓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이 임시기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안 그것도 한인이 임시국장에 오른 것은 최 임시국장의 노력과 지도력도 있겠지만 아시안의 위치가 그만큼 LAC에서 많이 올라갔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비록 임시국장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그럼요. 임시국장까지 그 톱에 그쵸. 올랐다는 건 대단한 거고 6개월간이잖아요. 그렇죠. 6개월간인데 보통 경찰위원회, LAC 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6개월인데 6개월 뒤에 선거가 또 저희 다시 뽑는다고 다시.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게- 거기에 이제 후보군의 이름을 안 올리기로 네, 안 그래서 올리시는데 임시예요. 뭐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래도 대단합니다. 만 명이 넘는 경찰들의 최고 수장이죠. 그렇죠. 그것도 LAC 역사상 지금 10,000명 안 되지 않나? 근데 아니 뭐 근데 그거는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자꾸 줄어서 지금 9,000명 선 깨지는 아니 뭐 여튼 이거는 도미닉 채 뭐 어쨌든. 임시국장님이니까. 그죠. 네. 자랑스러운 6개월간 한국인이네요. 즐기자고요. 네네. 6개월간 축하해줄 일이고. 다음 소식입니다.
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쯤 이 8200블럭 멜로즈 에비뉴에 위치한 미용실에 저기 보이시죠? 네. 이 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 2명이 침입을 해서 어머나. 내부에 있던 남성이 갖고 있던 이제 내부의 남성이를 폭행을 하고 권총으로 구타를 계속을 합니다. 이어 용의자들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롤렉스 시계, 그러니까 고급 시계죠, 럭셔리 시계를 훔쳐서 달아나는데 이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경찰에 체포가 됐지만 네. 나머지 한 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 LAPD는 용의자 신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아유. 이 영상을 보면 정말 가서 그냥 끌어내려요. 끌어내린 다음에 피해자를 어마어마하게 구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네. 권총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롤렉스 시계를 훔쳐서 달아나요. 진짜 그 이거 뭐 이렇게 좀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건가 아니면 모르는 일인 사람이었나?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그건 알겠지만 아직 전혀 일면식이 없던 것 같아요. 묻지마 네. 폭행. 뭐 그래서 너무 옷을 무서워요. 막 벗겨서 막 이러고 때리고 뺏어가려고 막 그러는데, 네네. 지금 캘리포니아가 전체적으로 남가주 북가주 매번 이렇게 범죄 소식이 그러게요. 들려오고 이게 급증하는 게 이게 느껴져요. 너무 그래서 오픈리 그러네요, 그것도 정말. 너무 당당하게 범죄자들이 요즘에는 그냥 가져가고 폭행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도 범죄 소식인데요. 네. 이 라스베가스에서 올해 30살 타일러 푸 씨가 자신이 8살 때부터 15살이 될 때까지 성학대를 한 적이 나오죠. 올해 80살 리처드 그로스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거라는 이제 소식인데요. 이분이 무혐의 처리. 아니요, 저분이 아니죠. 무혐의가 저분이. 아니라 저분을 때린 아, 사람이. 때린 사람이. 네. 어. 이 그로스는 푸 가족의 친구인데 이 푸를 베이비시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그죠, 돌봐준 그죠, 거겠죠. 그죠. 근데 그때 성학대를 했다. 아. 근데 그로스는 아동 성학대 혐의 26건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아 이미요? 네네. 아마 저 타일러 푸가 이제 신고를 했었겠죠. 고발을 했겠죠. 28건이라고요? 26건. 아, 26건. 근데 합의를 통해서 음. 60개월에서 180개월 그냥 집행유예 선고만 받는데 이때 푸가 말도 안 된다면서 때린 겁니다. 아. 그 선고 집행유예를 받은 거기서. 네. 예, 그 푸는 그로스가 아동을 그러니까 자신을 수차례 성학대를 하고도 징역형을 살지 않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렸는데 그래서 이제 분노해서 무혐의 때렸다. 처분을. 예. 예. 참 맞을 어이가 만했네. 없죠. 네. 성학대를 했대는데 무혐의 처분, 그냥 집행유예로.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분노할 만하네. 딱 네. 그것만 맞아. 들었을 때는. 보통은 그렇게 아동 성학대한 사람들은 감옥으로 가서 정말 더 큰 처벌을 받는 케이스인데 사실 그 수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동 그렇죠. 성학대범들이라고 맞죠, 하더라고요. 맞죠. 수감자들이 더 많이 때린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성학대로 때린대. 들어오는 사람들. 예. 네, 그런 식으로 원래 벌을 받는데 이 사람은 그것마저도 피해갔네요. 26건이나. 근데 뭐 80살이기도 하고요. 예, 뭐 그렇죠. 정삼창작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증거 불충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네. 예. 그 수감자들이 분노가 여기 터지네요. 수감자들이 여기 분노하는 이유가 수감자는 자기가 이제 인생을 그렇게 범죄 저지르게 된 게 어렸을 때 자기가 성학대 당했기 아, 때문이라고 당연하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대요. 아, 심리학 근데 때문에 얘기 그거는 들어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변명으로. 아, 역시 또 뭐 하여튼 기자님들은. 그들은 네, 그들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자, 한대나 그리고 봐. 문제가 많은 기종입니다. 뭐 다 아시죠? 네. 이제 비행기 타기가 무서워요. 이 보잉사의 주력 기종 737 맥스 9. 그죠. 이 지난달 공중에서 이 문 패널이 뜯겨 나갔죠.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뻥 하면서. 근데 그게 거의 착륙하기 직전에 그래도 떨어져서 공중에 그나마 떠 다행이었다고 있었어. 하던데 그죠. 진짜 미치지.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비상착륙을 했었는데 네. 이 문제가 있었던 기종입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와 유나이티드 항공이 일부 운항을 재개했다는 소식이고요. 아이고. 이 엄격한 검사를 완료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그죠. 이 보잉사의 전 고위 관계자는 절대 나는 맥스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아 그래 그 파일럿이 전 파일럿이 전 파일럿이. 진짜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전 연방항공청 이제 FAA 이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은 737 맥스 9이 다시 하늘을 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아니 737 맥스 진짜 무서워요. 9이 그때 나사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게 그것도 풀렸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땐 그 비행기 탔던 사람들은 평생 이제 비행기 타기 두려울 것 트라우마 같아. 생길 거예요. 트라우마. 왜냐면 사실 뭐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선박이라던가 아니면 땅에 다니는 것들은 어디 의지할 때라도 있잖아요. 땅이라든가 물이 있는데 그죠. 이건 뭐 하늘에서 이게 뭐 공중 폭발화도 되고 아무것도 아니 그 못하죠. 보잉사에서 정신 치료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트라우마 전 그렇게 생겨가지고 생각해요. 비행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맞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타기가 싫을 것 같아요. 나는. 맥스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맥스 비행기는 안 타봤어요. 안 타보셨어요? 예, 안 타봤어요. 네. 아 파나마 타고 갈 때. 아 지금
그때 얘기해 맥스였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모르고 탈 수 있죠. 그죠, 모르고 탈 수 있죠. 저도 모르고 타요. 기종 알고 타는. 저 모르고 타요. 네. 근데 이제 기종이 이제 정보에 보면 나오긴 한다만 뭐 네. 여튼 네. 네. 아유. 근데 하여튼 근데 전 매니저가 보잉사 매니저가 안 타겠다고 할 아유, 정도면은 그 운전을 그죠.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죠. 위험하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안 타죠. 무섭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이 15살 미성년자가 한 네. 회사 건물 옥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성년자입니다. 네. 50피트 아래로 추락했고요. 오 마이 이 갓. 미성년자는 손목과 두개골, 갈비뼈, 골절상 등 중상으로 결국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에. 이 책임을 물어서 연방노동국은 지난 7일 이 15살 미성년자를 고용했던 에이펙스 루핑 앤 레스토레이션인가요? 네. 레스토레이션 LLC에게 연방아동노동법 위반을 근거로 11만 7,175달러 벌금형을 명령했다고 하네요. 11만 약하네요. 7,175달러 네. 벌금. 아니 아이가 어쨌든 불법 일을 시켰다가 죽었는데 되게 아니. 생각보다 가볍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벌금이. 이거 솔직히 제가 이거 기사 정리하면서 얘기를 한 거지만 네. 생각을 한 거지만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이 미성년자가 떨어져 죽은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네. 먹고 떨어지라는 겁니까 이거? 네. 아니 11만 7천 달러가 너무 뭡니까? 적은 그거 생명.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방노동국에서 이 좀 이거는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 근데 처분을 미성년자를 저거- 왜 불법 고용했을까요? 저 회사를 네. 저기 좀 그 기소해서 확실하게 이거 조사 제가- 이게 제가- 예, 네. 요 사례만 있는 건지 지금 이런 일들이 미성년자 빈번하게 계속 일어나고 지금 있는 고용하는 게 뭐 싸게 예. 고용을 하는 건지 예. 미성년자를. 그리고 미성년자를 고용 아동노동법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는 밑에 네트도 없고 네. 뭐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엘라베마 주 알라바마. 주에서 일어난 거죠. 예. 근데 아니 이게 참 집도 한 채 살 수 없는 돈으로 생명의 값을 매겼다라는 게 정말 그러게요. 어이가 없는.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정말. 금액이네요. 11만 11만 7천 불 참. 와. 네. 저 가격 저 돈을 저렇게 책정하는 것도 좀 어처구니가 네. 없고 네, 네, 다음 네. 소식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지난해 2월 14일 35살 마이클 캐시디가 이 아이오와주 의사당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핫했거든요. 네. 이교도 그러니까 사타닉 템플 그러니까 사탄의 사원 동상을 파괴해서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뿔 달린 신 바포메드를 묘사한 이 동상 그러니까 그 염소 같은 이런 뿔 달린 알죠, 알죠. 동상이에요. 사탄 숭배 종교네요. 맞아요. 아, 네네. 그 종교적 전시를 허용하는 아이오와주 규정에 따라서 의사당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 캐시디가 종교 때문에 특정 재산을 파괴했다는 증거를 들어서 기소가 된 것이고요. 이 앞서서 이 동상 설치는 아이오와 주지사인 킴 레이놀즈와 이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캐시디는 관료주의적인 법령을 떠나서 이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저 그 뭐죠 컨그레셔널 그 선거에도 나왔던 분이고 연방 하원. 네, 연방 하원이 아니라 주의회 컨그레셔널이 아니라 주의회. 예, 그리고 또 전 이제 미군이셨거든요. 근데 네. 이제 종교적으로 이거는 뭐 사탄을 숭배하는 거냐? 그래서 두드려 부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네. 사탄 숭배도 보호를 받는 여기 사탄 숭배하는 피자 가게도 있는 거 아세요? 오, 그 할리우드에 정말요? 예, 있어요. 거기 아, 그 그래요? 루시퍼라는 피자 거기는 이제 들어가면은 사탄 숭배하는 아니, 그 근데 사탄- 교회도 있고 그래요. 사탄 교회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기독교식으로 말을 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주 의사당에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타닉 그 템플이 잠깐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뭐죠? 그 뭡니까? 그 십자가도 갖다 놓고 아니면 저기 뭐요? 불상도 불상도 갖다 갖다 놓고. 그렇죠.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아이오와 주면은 보수적인 주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게 더 그게 그런 되게 거죠. 좀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주지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예, 거죠. 황당하고 저렇게 사탄. 근데 또 그러니까 이 개신교 신자들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크리스찬들은 툭하면 이렇게 탄압하지 않느냐. 너무 네. 이거 교회 그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라. 뭐 이런저런 룰 다 규제를 해놓고 왜 사탄은? 다른 쪽은 다 이렇게 열어놓냐. 뭐 그러게요. 불교든 뭐 무슬림이든 이런 사탄 숭배는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그 표현의 자유라고 마치 교회에서 법이 범죄자를 계속 지켜주는 그런 거랑 비슷하네. 썸띵 그 다음 소식입니다. 이 하와이주가 뿔났답니다. 왜죠? 이 외국인이 하와이주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 SB 2617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 부동산 구매 또는 이자 지불 주체,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 또는 이자를 지불하는 사람이 외국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정의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체류 신분에 따라서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니면 부동산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한 뒤에 주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하와이주에서 그러면 노숙자 문제가 생기고 하와이는 또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일본인이 많죠. 사실 맞아요. 일본인이 네. 많은데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자본을 들고 맞아. 들어와서 네. 땅을 사고 이거를 그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사잖아요. 지금 네. 캘리포니아도 남가주도 그래서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랐고. 근데 하와이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일본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세, 4세가 이제 많죠.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합법 신분인데 이제 그 그죠. 외국 합법 그걸 떠나서 이제 저 체류 일본 신분이 분들은 있는데 굉장히 하와이랑 또 연이 깊긴 예. 하죠. 근데 이제 중국 분들이 중국을 좀 타겟으로 얼마인데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집값이 보니까.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중국 문제가 때문에. 중국에서 제가 알기론 이 연방 차원으로 돈을 다른 나라에서 땅 사라 하고 빌려주는 걸로 전 들었거든요. 뭐 일단 뭐 그리고 플로리다주도 하와이에서는 그렇고. 뭐 이게 법적으로 막는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고요. 네. 네, 이 위클리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원스 폴리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지난주 터커 칼슨이 네.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 6일 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갖고 이제 논란이 많죠. 왜 푸틴하고 인터뷰를 하느냐? 적국인데 왜 적국의 입장을 들어주느냐? 그런 쪽이 있는 반면에 러시아 쪽 입장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너무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특히 이제 미국 민주당이나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 쪽 입장만 봐왔기 때문에 터커 칼슨이 이번 인터뷰한 건 잘한 거다. 러시아 입장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을 그래서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는 그런 나왔습니다. 얘기도 나와요. 터커 칼슨이 애지간한 주류 방송국보다 낫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이따 이제 밈도 보일 텐데 이거 지금 벌써 조회가 2억 명 가까이 나와요. 2억 회. 2억 회. X에서만. 근데 지금 웹사이트 어마어마하네요. 터커 칼슨 개인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개인 웹사이트 그리고 다른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삽시간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서는 이게 그 바이럴해지지 않게 50% 이렇게 좀 다운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인터뷰 영상들을 하나씩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우리가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미국한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중단해라. 그래서 이 인터뷰 보면은 이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 첫 30분 동안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역사 거의 이렇게 역사 공부를 가르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런 얘기하지 보여요. 않았나요? 예. 우크라이나는 원래 자기 땅이다. 그렇죠. 네, 그런 러시아 얘기 땅이다. 하면서 그래서 몽골이 그랬죠. 그럼 몽골 옛날 몽골 그 제국은 다 우리 얘기까지. 거였다. 그러네요. 미국인들은 사실 미국의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200여 년. 근데 러시아는 굉장히 그 긴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라는 걸 이렇게 좀 은근히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터커 칼슨 중간에 한번 막았거든요. 너무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죠. 7, 800여 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따져버리면 근데도 뭐. 그냥 강행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문서까지 러시아어로 이거 책자도 주겠다 해가지고 줬는데 이제 보면은 그렇게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이거예요. 빌 클린턴하고 2000년에 만났대요. 2000년에 네. 크렘린궁 바로 저기 옆방에서 만났다는 듯이 그렇게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네. 소련이 네.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인데 그래서 빌 클린턴과 바로 옆방에서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터커한테. 빌, 러시아가 나토 가입을 요청하면 그렇게 해줄 거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토 가입하는 거 어떠냐? 이제 적이 아니니까 소련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빌 클린턴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해. 그럴 것 같은데 뭐 왜냐면 문제될 생각 거 없는데? 외니까요. 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할 때 빌 클린턴이 확 달라졌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팀하고 얘기해봤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도 사실 알려진 얘기가 아니거든요. 메인스트림 쪽에서는. 그래서 한번 물어봐라 빌 클린턴한테. 확인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진짜 대화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할 의향을 보였다는 거 좀 파격적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터커 칼러슨이 그렇게 물어봐요. 진심이었냐? 진심이냐? 진짜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랬냐? 러시아를 진심으로 나토에 가입할 생각이었냐? 그래서 푸틴은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내가 먼저 빌 클린턴한테 물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의향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측 지도부 입장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실되지 않았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뉘앙스를 보면은 예. 미국의 이렇게 방위 산업체나 다른 주류 기득권 쪽에서는 원하지 않는 게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나토 하면은 무기 팔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방위산업자 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질문 나온 게 쿠데타. 미국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 2014년.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원래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정부였습니다. 그랬었죠. 예, 친러시아 정부였는데 2014년에 유로마이단 혁명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 미국이 거기에 있는 네오나치, 그러니까 네오나치한테 이렇게 그 지원해줬어요. 미국 민주당 쪽이 집권했었는데 지원해줘가지고 쿠데타 성공합니다. 2014년에. 그래서 안티 러시아 정부를 집어 넣은 거예요. 러시아에. 그래서 이제 핵 탄두랑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논란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 쪽은 많이 이렇게 커버를 안 해요. 그래서 터커가 물어봐요. 그럼 그때 쿠데타 누구 지원으로 일으킨 거냐? 네. 푸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론 CIA가 지원을 했다. 지원한 거다.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터커한테 한 방 날리죠. 너도 옛날에 CIA 지원했잖아. 몰랐죠. 터커 칼러슨이 CIA 지원했다는 거. 우리도 사실 몰랐던 거를 푸틴이.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 터커 칼러슨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했어요. 말을 못 하셨어요. 나 거기 지원한 적 없어 이렇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신이 과거에 가입하고 싶어했던 조직이 CIA 아니냐. 그들이 당신을 들여보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하지만 거기는 되게 시리어스한 조직이고 이해한다. 내가 소련의 정보기관인 제1중앙정보국에서 근무하지 않았느냐. 자기도 KGB에서 일했잖아요. 사실 KGB 그 비밀요원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터커 칼슨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대답을 그리고 못했겠죠. 이 사람도 정보국 출신이니까 그렇죠. 푸틴도. 예. 그러니까 나 이해한다. 뭐 그러면서 근데 하여튼 너가 CIA 안 간 건 천만다행이다. 그러면서 예, 그들은 뭐 항상 우리의 직업은 직업일 뿐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켰다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왜냐하면은 그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안보 문제로 바로 직결이 된다. 옆에 있는 완충국이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중과실이었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 지도부가 러시아를 넘을 수 없는 선까지 이렇게 자꾸 푸시했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를 망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러시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라디오 코리아 주전에 내러티브 통해서도 한번 다뤘는데 노르드스트림 누가 폭파했느냐?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 파이프. 예, 가스 파이프라인 러시아에서 이렇게 독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노르드스트림 폭발 누가 했냐? 그래서 거기 농담을 던져요. 네가 한 거 아니냐? 당신 하지 않았느냐? 터커한테. 그런데 나는 그날 바빴다. 터커는 그러면서 저는 노드스트림을 폭파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알리바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CIA한테는 알리바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CIA를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러시아가 폭파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 수입을 그걸 통해서 물렸기 때문에 그걸 폭발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CIA가 했다면서 터커가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상 최대 산업 테러 행위였다. 그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폭발된 거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맨날 기후변화 어젠다 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인스트림 쪽이나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푸시하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거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전에도 나왔죠.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 독일 그 노드스트림 폭파 주범은 미국이라는 게 퓰리처 상을 수상했던 그 시모어 헐시가 그걸 단독 보도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 CIA가 어떻게 치밀하게 이걸 계획하고 그걸 폭발시켰는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했다고 봐요. 저는 이거 러시아가 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보고 요 이슈에 있어서는 황 굉장히 기자의 이게 생각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거. 논란이 많아.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주요 수단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거를 셀프 폭발시킬 리가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말이 안 되긴 폭발시킬 앞뒤가 이유가 맞죠. 근데 없다는 반대로 거예요. 얘기하면 러시아가 자기들 책임을 저거 하려고 배수진을 쳤을 수도 있고요. 배수진을 쳤을 수는 있지만 근데 자기네 그거 수입원인데 그거를 그죠. 폭발시키는 거는 좀 맞아.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안 얘기가 그 중론이에요 사실.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밈 사진? 아 예. 이게 자 뭐야? 이게 이제 지금 연방 하원 34지구. 네, 지금 LA 하니타운 관할 지역입니다. 연방 하원 34지구 출마한 후보입니다. 켈빈 이 후보인데 한인 후보가 지금 2명 출마해 있는 거예요. 네. 데이빗 김 캠프 그리고 데이빗 김 후보 그리고 켈빈 리 후보가 이렇게 출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저분은 그래서 공화당입니다. 예, 공화당 소속의 켈빈 리 후보는 연방하원 34지구에 출마했지만 아직까지 연방선거위원회에 후원금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마감일이 지난 1월 31일이었습니다. 오. 지금 보면은 뭐 국제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신대요, 이분이. 네. 예, 돈 그래서 많으시군요,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비즈니스를 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스라엘 그리고 뭐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보면은 근데 이게 잘못된 정보예요. 아까 화면 다시 볼 수 있나요? 2024 미국 연방 하원 한인 최초 공화당 후보라고 그랬는데 말이 안 돼요. 2년 전에도 공화당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연방 하원에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누가 있어요? 영김 있고 영김 지금 미셸 스틸박도 네. 있고 그리고 또 90년대 김창준 의원도 계시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있고 지금 뭐 현대중공업그룹 회장 정몽준 전 회장하고 이렇게 팔씨름하는 모습도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후원 활동을 만약에 저랑 통화했을 때 후원 활동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버드대 하버드 라스쿨이라고 써 있어요. 보면은 하버드 라스쿨인데 그러니까 알고 영역이- 보니까 제가 파헤쳐 보니까 하버드 라스쿨이 아니고 하버드 법대가 아니고 하버드 법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협상학 프로젝트 그걸 이수한 건데 제가 벌써 근데 다른 한인 언론도 봤거든요. 하버드 로스쿨 졸업한 것처럼 그렇게 써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써 있는 걸 형을 보고 시킬 수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했거든요. 예. 와 하버드 나오신 분이구나 생각을 예, 했는데. 아니에요. 케빈 아니고, 맥카시인가요? 예, 케빈 그렇죠? 맥카시 전 네. 연방 하원의장하고 이렇게 사진. 근데 이렇게 후원금 주고 그러면 사진 찍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진 찍었다고 이렇게 근데 저게 메인 사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예, 있는데 제가.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공화당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그런 후보임을 이렇게 부각시켰는데 사실 이 모든 거는 이제 사실 그 서로 이제 opposition research라는 걸 하거든요. 상대 후보 그 리서치 그걸 통해서 이제 알려집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네. 전 대통령 그 연설 유세장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포즈를 취한 모습이 굉장히 있는데 자기애가 강하신 분. 그러게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보면은. 근데 뭐 이렇게 후보로 출마하는 거는 그 동안에 사실 이게 뭐 후보 자격 시비 논란이인 거는 뭐 이분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위원회 후보자 등록이 이렇게 제대로 안 돼. 그 후원금 내역을 후원금. 보고하지 맞아. 않았다는 게 그거는 문제고. 기본적인 여기 건데.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예요. 네. 근데 이분 홈페이지에 자기 얼굴은 없어요. 오. 그리고 프로필도 없고 바이오그래피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래요? 원래 작년만 해도 얼굴 사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사라졌더라고요. 왜죠? 근데 또 후원금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직 그 이제부터 시작할 거라고. 네. 근데 보면은 지금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이렇게 받고 있고 또 3달러 뭐 얘기를 VIP? 예, 그 선거 캠페인 매니저 박사라 씨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돈은 안 받았지만 교회에서 제가 활동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인교회. 근데 거기서 그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르게 받았다. 근데 그것도 보고를 해야 돼요, 원래. 그거 근데 해야죠. 그게 이제 $5,000 이상이면 보고해야 되는데 $5,000가 그렇죠.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봐야 되고 지금 어쨌든 한인 여러 교계 지도자들이 도와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얘기고.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데이빗 김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애들 알고 있잖아요. 벌써 이번이 세 번째 그죠. 출마고.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소개를 안 해서 이번 기회에 소개를 왜 뒤에 하는 다이나믹 지금 부산으로 한국에 그리고 부산에서도 아, 트럼프 재선 지지 운동을 했어요. 2020년에. 어머. 근데 한국어를 잘하시는데 굳이 영어를 연설을 하시고 여기에서요? 옆에 통역가가 있습니다. 또 보면. 어머. 예.
이상하네요, 좀. 예, 그래서 조금 왜 한국까지 가가지고 조금 영어로 저렇게 굳이 하실 그 필요가. 트럼프 예. 재선 일단 운동을 하는 게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투표권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시면. 없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왜 저기 저기서- 가서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 자격 논란이 일부 있는 겁니다. 지금 후원 활동도 이렇게 제가 왜냐면 물어봤거든요. 후원 활동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거의 안 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몇 주 안 남았잖아요, 선거. 그쵸. 3주밖에 안 저기 남았는데 보시죠. 지금 제가 그래서 없어요. 연방 하원 선거위원회, 연방 선거위원회 들어가 봤는데 후원자 보면 지미 고메즈 현역 의원 있고 데이빗 김 있고 데이빗 페렐 후보도 있고 0달러라도 보고 해야 돼요. 저렇게 에런 레베스 후보는 네. 평화 자유당 소속이지만 0달러 후원금 모금하지 그렇네요. 않았다고 저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이름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그러네요. 이름 안 올리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제보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예. 근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어거지로 만드는 그렇죠. 게 아니고요. 네. 저기 이름이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저기 이름이 없으세요. 근데 네, 투표용지는 있어요. 투표 용지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투표용지는 있을 어떻게 수 그렇게 있어요. 될 수가 왜냐면 이거는 이제 있죠? 후원금 내역 보고니까. 근데 이제 뭐 인터뷰를 하셨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근데 후원 활동은 안 하시는 건가요? 후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후원 활동을? 보통 그러니까 후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후보자들이 여기저기 후원 행사를 열어서 후원금을 통해서 그 선거 캠페인 네. 활동을 하는데 후원금을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뭐 자비로 하시는 건지. 네. 그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그 후원 활동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후원 활동을 앞으로 이제 진행할 생각이고. 앞으로 아직은 못되고. 아니 왜냐면은 지금 이 후보 보면은 그 홈페이지에도 제가 가봤는데 홈페이지에 작년에는 얼굴이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름이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그 바이오그래피도 없고 그냥 연방 의사당 사진만 있는데 이게 왜 그런 네, 거죠? 지금 유권자, 그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한인분들이 우리 성전환 수술 반대를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가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 같고. 네. 갑자기 이거는 동성애 반대하는 예, 이런 그러니까 자, 말도 갑자기 정리가 안 정리를 되시네요. 해보면 네. 이제 원영석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후원 활동을 하시는 거냐 안 하시는 그죠. 거냐. 근데 얼버무렸어요.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해야 될 거다. 음. 후원 활동을 할 그렇죠. 예정이다. 네. 그리고 아니 그 후원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은 우편 투표 시즌이기 네. 때문에 이제 용지가 맞아요.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환과 동성애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동문서답이네요. 거죠. 그렇죠. 동문서답이 그죠. 많았고 또 예비 선거가 이제 3월 5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부터 후원 활동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에 너무 대한 그런 그 늦어. 자격 논란을 그리고 어, 지금 이게 제기하게 우편 되는 투표 용지가 날아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후원 활동을 이제 한다. 원영석 기자가 방금 짚었지만 네. 그럼 홍보 활동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처럼 자기 돈이 많아갖고 자기가 그죠. 홍보하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네. 다이아몬드 업체 CEO라서 그런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후하시네요. 예, 아니,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냥 그 한인타운이니까 어쨌든 한인타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34지구. 그래서 한인 후보면은 이렇게 한인 유권자들이 무작정 이렇게 찍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후보들 이게 다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근데 사실 누구든지 출마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유권자면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검증은 해야 되고 최소한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게 어떻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기에 대한 홍보가 하나도 없고 맞아요. 사진도 없고 네. 예? 그리고 프로필도 없고 그리고 후원금만 인터넷에 받겠다고 돌아다니는 정보들은 좀 약간 과장된 정보들이 지금 그렇죠.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이미 뭐 여러 또 일부 한국 언론에는 한인 언론에는 저기 하버드 로스쿨 졸업한 것처럼 그러게요. 이렇게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 그냥 프로그램인데 다르죠. 예, 그렇죠. 완전 다르죠. 다르죠. 예.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출마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비즈니스를 통해서. 근데 그렇죠.
홍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모르겠다, 본인은 달라 보인다. 이런 저는 이제 네. 볼 때 제가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그럴 취재하면서 분명히 느낀 게 한인표가 갈라질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한인 정치력에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선거를 쭉 뭐 지난 수년간, 10년간 뭐 취재를 해온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데이빗 김 후보가 여기 또 세 번째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네. 근데 가능성이 나름 있다고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런 그 크리스찬 메시지로 그 교계 지지는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연방 상원에도 이제 한인 후보가 한 명 나왔어요. 이분 세라 선유입니다. 세라 선유. 그러니까 연방 상원이에요. 네. 올해 그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선거가 공석이 이제, 됐죠. 네.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한인 후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분도 선거철만 되면 나오시는 분이에요, 사실. 근데 사실상 후원 활동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예,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출마를 하느냐, 이렇게 자격이 되는 분들이냐, 그죠. 예, 네. 그런 의문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출마하는 것 자체는 뭐 그건 위법 행위가 아니고, 그렇죠. 예, 하지만 검증은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네. 언론들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검증을 저희가 해줄 필요도 있고, 사실 그렇죠. 그 웹사이트가 허접하면 저희가 그런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유권자들한테 알겠습니다. 시리어스한지 아닌지. 근데 이분도 맞습니다. 연방 상원 후보인데 별다르게 이렇게 후원 활동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원용석의 원스 폴리틱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라그램 인싸 아메리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녕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방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 그래미 시상식입니다. 얼마 전에 열렸잖아. 그래미 아, 네네, 이번에 맞아요. 그래서 수상 못해서 아쉬워요. 네, 수상은 못하고 그냥 수상한 사람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데. 오늘 되게 눈부셔요. 제가 오늘 튀고 싶어서 또 노란색을 이렇게 입고 잘 왔는데. 어울립니다. 잘 어울려요. 네, 너무 네. 잘 어울려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플로리다 올랜도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보시면은 호텔 VP accused of drunkenly slapping teenage Disney World restaurant hostess 3 times over dress code snub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이 19세 레스토랑 호스트의 얼굴을 3차례나 가격을 했다고 해요. 이거 보면 싸대기 같은데. 맞아요. 제가 귀싸대기라는 표현을 싸대기. 썼었는데 아. 이 남성 64세 존 문로라는 분이 수영복 차림 때문에 이 고급 레스토랑에 입장이 안 저분이죠? 되셨다고요. 네, 저분이 이제 어머. 존 문로님이신데요. 어우, 보기만 해도 되게 우락부락해 술 보이고 취하셨나? 굉장히 손도 크시고 세실 것 같은데 이 디즈니의 그랜드 플로리디안 리조트 안에 위치한 시트리코스, 네, 시트리코스라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드레스 코드를 엄격하게 지키는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호스트가 친절하게 이제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알려줬으나 이 존 문로의 반응은 진짜 말 그대로 귀싸대기였습니다. 정확히 본문에는 forehead를 때렸다고 해요. 네, forehead. 이 이마를 때렸다고 이마를 네, 이렇게 때렸대요. 가격을 했다고 하는 거죠. 싸대기가 아니고 조금 다른데. 네, 좀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때렸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앞으로. 이마를 3번 때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존 문로 씨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드레스 코드는 지켜야죠. 써 있으면. 그렇죠. 아니 그 체포된 사람이 저희 게스트. 그러니 가족들과 함께 왔던 디즈니 월드 리조트를 놀러 오셨던 이제 존 손님이죠. 물로 그러니까 손님이죠. 손님이 들어가서 그 깽판을 친 거예요. 나는 깽판을 모르는 쳐갖고 거죠. 아니 나 옷이 이래도 나 들어가겠다고 계속 네. 깽판을 치다가 지금 저지를 당하니까 때린 건데 홧김에. 아, 그거 제 생각에 디즈니랜드에서 한잔 하신 건 아닌지. 술에 또 많이 취해 취한 계셨다고. 그죠? 아, 그렇죠. 봐봐요. 아, 네, 그렇죠. 그럴 것 있었습니다. 같아요. 네. 예리하신데요? 경험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거기서 경험이 애들 놀아라 이러면서 이제 한 잔, 두 잔, 세 잔 하다가 그죠. 그리고 나 왜 취해서 나 지금 돈 다 쓰고 할 건데 이분이 또 직위가 굉장히 또 높으신 아, 분이라고 호텔 하시더라고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네, 아니었나요? 호텔의 그죠? 한 호텔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하시는데, 오. 네, 이제 댓글을 찾다 보니 이분이 그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그렇겠죠. 댓글이 아. 보이시네요. Because every hotel executive knows that the 19-year-old at the door personally made the policies that she's enforcing. What an arsehole! 이라고 하시는데요. 아, 뭐 모든 호텔 사람들은 이 19살짜리가
레스토랑 들어가는 룰들을 만드는 거 알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비꼬 와서 얘기를 하죠. 예, 호텔 VP면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아, 폴리시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죠. 거죠. 이 19세 어린 알바생이 만든 게 아니라 이 룰은 위에서부터 레스토랑에서부터 내려오는 룰인데. 네, 또 나왔네요. 네, 다음입니다. When police arrested him, the exec kept saying that he was going to sue Disney. 디즈니를 소송할 디즈니 거라고. 소송하겠다라고 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취하셨네요. He was the VP of Hospitality Sales. Hospitality. 사람들한테 이제 잘해준다는 친절해야 뜻이잖아요. 되는데. 친절함이라는 완전. 거잖아요. 친절함의 VP인데 네, 맞아요. 세일즈와 마케팅 그것도 세일즈. 시파인스 리조트라는 거 또 리조트. 시파인스 이분도 리조트. 지금 리조트를 간 건데 근데 리조트에서 VP이신 분이세요. 근데 이게 지금 호스피탈리티랑 세일즈랑 마케팅 전담하시는 부회장. 바이스 프레지던트면은 굉장히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룰들을 더 잘 아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리스펙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와이프랑 취해가지고 싸우셨나? 그냥 그 그런 거 같아요. 이성을 이성을 잃은 거. 그렇게 나는 봐야죠. VP라서 원래 내 맘대로 내 그런 것도 리조트에서는 있고.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을 갑질, 수도 갑질.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시파인 리조트에서 컨펌을 해줬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우리와 네.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았다. 잘렸죠. 어머 일이 커졌네요. 일이 커졌습니다. 아니 일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거를 뭐 드레스 코드 때문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 사람의 얼굴을 때린다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봐달라고 좀 19살짜리 얘기했으면 여성분의 괜찮을 텐데. 저기 그죠? 보십시오. 예. 여성분이었어요? 네. 아, 저기 보십시오. 뉴욕이 티네이저죠. 뉴욕이 이제 퍼니시먼트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된다. Anyone that 뭐죠? strikes a server, waiter, store clerk. 그러니까 뭐 서버든지 직원들. 웨이터를 이렇게 네. 때리면은 저기 징계. 근데 이거 뭐 당연한 말 아닌가요?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폭행혐의죠. 그렇죠. 네. 아니 서버, 웨이트레스 다 떠나서 그냥 사람을 폭행하면 때리면 당연히 안 되죠. 불법이죠. 네. 근데 아까 킬라가 asshole을 arsehole이라고 한 건 일부러 그렇게 읽은 거지. 아, 네, 그냥 그 조금 더 뭔가 브리티시식. 애소보다 뭔가 조금 더 센 느낌이 나가지고, 어.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애소는 저희 신체의 일부이긴 한데 이분은 약간 신체의 일부에 껴주고 싶지 않은 느낌이라서. 예. 그것만도 못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야, 그렇죠. 세다. 더 나아져요. 역시 그 킬라 래퍼. 네, 그렇습니다. 댓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 hope it passes. And wow. 그럼 아직 그런 룰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고. I 그럼 hope passes and takes ground all over. 네. 그러면 저희가 뉴욕에서는 레스토랑에 가서 그냥 막 직원들 때리고 해도 아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처벌이 강하지가 않다는 거지. 처벌은 있겠죠. 사람을 때렸는데. 그쵸. 그리고 뭐 제가 정확하게 경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호텔 측에서 사실 이런 고객에 대해서 응대를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면 이제 호텔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합의로 끝나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니시먼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거는 폭행죄에 걸리죠. 그렇죠.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그러네요. 맞아요. 손님은 언제나 옳다. 손님은 왕이다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항상 합의로 끝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엔타이러맨, 너무 그 손님에게 힘이 많이 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네네. 네. 아니면은 본인이 평소에 일하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손님이 왕이라는 걸 너무 왕이다. 너무 맞아요. 이걸 해보고 써먹는다. 싶으셨나? 이거 비판한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투 보시면 customer touches me and they get a right hook. 손님이 나를 건드리면은 그대로 후크로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분도 사회생활 힘들겠네요. 저분도 위험하네요. 그러네요. 또 다시 같이 때리면 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방금 전에 소식이었고요. 네, 이분이 그래도 어쨌든 시파인 리조트에서도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됐다는 게 어쨌든 어떤 거에 처벌은 받긴 했네요. 그렇죠. 이제 법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벌은 받았습니다. 저는 뭐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가서 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맞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한국인 틱토커 네. 세라 안님이 미국에서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네.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밥, 불고기 등 한국 음식을 학교에 싸갔을 때 다른 학생들한테 놀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렇군요. 영상 보고 오실게요. 세라 안님의 어머니세요, 영상에.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음식을 싸갔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김밥 말고 샌드위치 싸달라 맨날 나는 말했었다. 근데 어머니는 이 영상을 만드는 순간까지 이렇게 어린 시절 김밥을 싸가고 한국 음식을 싸간 것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마음 모르실 수 아파요. 있죠. 얘기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보통 얘기하지 김밥을 않나 근데 애들이? 안 하죠. 냄새 난다고 놀림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엄마가 같은 사준 성격이면 얘기했을 음식을 아니. 애들이 놀리면 그렇게 집에 가서 엄마 애들이 나 음식 때문에 놀렸어 이렇게 말 못하죠. 너무 마음 아프잖아. 맞아. 근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성격에 따라서. 성격 따라서. 네, 뭐 김밥을 싸주지 말고 저렇게 저런 샌드위치를 좀 싸달라고 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샌드위치를 정말 잘 아, 만드시는데. 근데 저건 그냥 샌드위치가 맛있어서 샌드위치 싸달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싸시는데. 너무 어머니가 샌드위치를 잘 만드시긴 사랑이 하는데. 담긴 샌드위치. 네,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어렸을 때 학교를 조금 나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중에? 여기 저는 대학 또 대학 때는 뭐 그냥 기숙사 음식 먹었어요. 조금 다르네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여기에서. 전부 다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김치 아니 뭐 가지고 김치? 저는 다 가져갔는데 오히려 저희 학교에서는 네.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써서. 되게 프렌들리한 어렸을 때부터 인싸였네요. 인싸였어요. 아니 거기 한국 학생 한인 학생이 많아서 그런가? 다른 한인 아시안 학생도 학생도? 조금 많이 있긴 아. 했는데요. 아니, 이런 인싸력은 어릴 때부터 이렇지 않으면 쌓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맛있다. 애들이 막 이유 처음에 했는데 진짜 맛있다. 어떤 하나만 거 먹어봐라. 싸주셨어요, 김밥 보통? 싸갔을 때. 김밥. 근데 이제 김밥을 싸주고 나서 이 백인 친구들이랑 외국인 친구들이 먹어보더니 맛있어가지고 제 진짜? 기억에는 자기 엄마네들한테 부탁을 해서 김밥을 싸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애들까지 막 김밥 먹고 그랬던 저희 초등학교는 그랬습니다. 네. 오, 저기 기억이 보십시오. 다르네요, 여기. They probably treat 김밥 like gold 나오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는 이제 K-팝, 김밥 어마어마하죠. K 인기 드라마, 많죠. K 맞아요. 컬처가 요즘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밥이 그렇죠. 저기서도 팔잖아요. 저기 트레이더 트레이더조 같은 데서. 요즘에 김밥이 이제 바이럴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애들이 보면은 그 애들 분명히 너 음식 맛없어 보인다. 왜 이랬던 애들이 전부 다 김밥을 황금처럼 대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 얘기를 얘기인데 하시네요. 그게 뭐냐면 맞습니다. 최근에 그 사례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 냉동김밥을 들여와서 여기서 팔았는데 트레이더죠. 맞아요. 없어서 못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먹었죠.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 저기 방금 트레이더 말씀하신 트레이더에서? 트레이더죠. 네. 또 너무 보기 좋은 댓글이 하나 더 있는데요. As someone who works at an elementary school, I can confirm that kimbap is the hottest food in school right now. 저 Hottest 머리에는 item in lunchroom now. 백인 여학생 같죠? 네, 이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시던지 아니면 아,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아, 이제 내가 거기서 일해서 아는데 요즘에는 김밥이 그냥 가장 맞아. 인기 있는 아이템이다. 핫하다. 왜냐면 바리스트라고 써놨네요. 그렇게 야채를 많이 먹일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맞아요. 김밥처럼 맞죠? 네, 맞아요. 그치. 네, 저희 학교에서는 제 기억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제 기억에는 친구가 스트링 치즈 김밥을 싼 거예요. 보통 노란 치즈를 넣었는데 맛있겠다. 네,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맨날 집에 가서 나도 치즈 넣어서 김밥 해줘 해가지고 저도- 김밥 경쟁 붙고 그랬어요. 야, 저희. 거기다가 김밥은 치즈김밥을 좋아해요. 저. 저도 치즈 김밥이에요. 거기다가 토치로 살짝 익히면 참 맛있겠네요. 전 그렇게 안 먹어봤는데 아니 왜냐면 스트링 치즈를 하니까. 맛있겠다. 아니 근데 요새는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맞아, 옛날에 확실히. 그러니까 킬라 때는 그걸 흔하지 않았죠. 넣기가 옛날에. 조금 쉽지 않았겠지. 그렇죠, 남들 그렇죠. 시선도 의식이 되고. 근데 그렇죠. 요새는 이제 근데 좀 이제 그 맞아요. 너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맞아요. 재밌는 거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이제 백인 남자들이 한국 요리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요즘 많이 하더라. 백인 막 김치 남자분들이 만들고.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막 비빔국수를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만든 다음에 옆에 삼겹살을 막 구워서 그 비빔국수 삼겹살을 딱 올려가지고 막 먹는 그 정석이죠. 백인들 맞습니다. 장면 보면 아. 진짜 재밌어요. 저도 대학 때 이제 기숙사 생활했었는데 옆방에 있던 친구가 이제 흑인이었는데 김치에 맛들이더니 맨날 달라고. 오, 그런 그러니까 거. 맛을 알면은 이제 계속 한식에 빠지는 한국 거야. 음식이 솔직히 맛있죠. 맛있어요. 아 중독성 있고. 맛있어요. 맛있죠. 그래서 몸에도 마지막에 좋고, 몸에도 네, 좋고.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또 댓글 보면은 그 놀렸던 친구는 아마 지금 되게 gentrified, 이제 비싸진 그런 한국 음식을 먹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요즘 트렌드라서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있네요. Your mom look like an amazing Amazing cook. Amazing. 그러니까 진짜 요리 잘하시는 너무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저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건 그냥 샌드위치가 맛있어서 샌드위치 싸달라 그런 거 아니냐. 갖다 의심이 들 팔아도 정도로.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사랑이 담긴 샌드위치였던 그렇죠.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김밥이 조금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인기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유하고 막 그거를 싫어하고 욕하고 하던 또 남자애가 한 명이 있었는데 오. 그 친구는 결국에 그렇게 해서 친구가 많이 없어지면서 전학까지 갔었어요. 아, 진짜로? 오히려 저의 김밥을 욕했던 친구는. 인싸네, 인싸. 그랬습니다.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돼요. 근데 킬라그램님의 나이가 그래도 좀 한국 문화가 발달할 때고 아마 저분은 그런 거지. 더 옛날 그럴 수도 시대여서 있어요. 한국 네. 음식 싸가면 아마 엄청 놀림 네. 받았을 아마 거예요. 킬러보다 한 네. 열 몇 살이 더 그죠. 많으실 것 열 몇 같은 살은 느낌이 더 많을 있어요. 것 같아요. 예. 근데 부모님들도 대충 알지 않나? 싸우면은 그러니까. 이게 동료
막 그 친구들한테 조금 놀림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고 부모님들도 알고 아니, 알지 않을까? 아시긴 잘 아시긴 모르겠는데 한- 아까 그 졸업 사진이 네.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컬러. 예. 제 나이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네, 그죠. 네, 맞아요. 요즘 네. 시대에는 사실 LA에서 그런 남이 먹는 그쵸. 음식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오히려 몰매를 맞는 입장이 여기는 아닌가. 다인종 네, 사회니까. 저희는 다 손에 손잡고 하면서 살고 네, 있는데 남과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또 K-팝과 K-드라마의 인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도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은 조금 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네. 저번 주만큼 충격적이진 않으나 그래도 저는 적잖이 충격을 지난주가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게 지난주 좀 많았어요. 많이 지난주는 충격적이었어요. 조금 백인 아주머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이분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인스타그램에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딸의 비키니 사진을 게시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이제 익스클루시브 컨텐츠라고 하죠. 네. 네, 온리팬스라든지 돈을 내고 오. 구독료를 내고 볼 수 있는 더 수위가 높다는지 모르겠지만 더 수위가 높은 그런 사진들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이 이 딸들이 부모님들의 딸들이 8살에서 아동이네요. 13살 사이라는 점입니다. 티네이저도 되지 않은 딸들이에요. 13부터가 티네이저니까요. 잠깐만요. 예, 지금 저기 나오는 8살짜리. 백인분이 엄마인 건가요?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인스타그램의 실체를 지금 네. 저희 얘기하는 거구나. 폭로해주고 네, 있는 나 다음 주에 죽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되게 무서워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욕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저거야말로 아동 성애자들을 양성하는 거네요. 그래서 너무 무섭네요. 여기에 구독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또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살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비키니 입은 모습으로 저렇게 사진 맞습니다.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모자이크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가지고 해야죠. 모자이크를 지금 처리해놨는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진짜 8살짜리 애가 비키니를 입고 네, 포징을 하고 구독자들을 모으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섹슈얼라이즈 하는 거네. 섹슈얼라이즈 하는 아이들을. 거죠. 아니, 8살부터 세상이 13살짜리. 어떻게 되려고 하길래 인간이 죄인입니다. 네. 정말. 네, 정말 어이가 없고 끔찍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창을 보시면은 WTF. 또 네, 대금노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What the F is wrong with people? Parents posting their own kids online to make money. This is just sick.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길래 자기의 어린 아이를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이거 미쳤다 이런 얘기인 미쳤네요. 거죠. 바로 밑에서 이걸 지적하네. This has been the whole problem with pedophilia and prostitution from the 맞습니다. beginning 그러네요. of time. 맞네요. 이게 바로 그 아동 소아성, 그러니까 소아성애 그리고 그렇죠. 매출.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금 애들을 문제를 팔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이분이 주장하는 건 역사적으로는 항상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권리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애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맞아. 것인가? 부모님의 권리가 어디까지? 아니, 부모님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언론 봤는데 요새 트랜스젠더가 유행이잖아요, 아이들 사이에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권장할 때도 있대요. 왜? 아이들한테. 오.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좀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싶네요.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그런 기사가 또 정말 나왔어요. 끔찍하네요. 진짜 끔찍하죠.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다른 댓글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기네요. 네, I work as an investigator on 잘 안 보이네요.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cases. 그러니까 그 인터넷 범죄, 아동 아동들을 인터넷 대상으로 한 범죄요. 인터넷 범죄. 이거 네. 수사관이시네요. 네. 그렇죠. This and much worse is common across many platforms. 그래서 이것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심한 사례들도 존재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Unfortunately, this is not a crime.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We often don't even bother with cases containing fully nude, full-on sex pornography unless the girls look 12 or younger. 네. So anything in the 그래요. 13 to 16 range is considered age difficult and is very difficult to convict on. 그러니까 여자애가 12세나 그 미만으로 보이지 않으면은 별로 이게 문제가 고소도 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수 그 없잖아. 성적으로 보기만 성장을 함에 있어서 나이를 제한해 놓은 것이죠. 그 네. 이하가 되면 이제 처벌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아니 소리 그 하고 있네요. 미국에 근데 지금 이미 그 남블라라는 단체가 있어요. North 네. American Man Boy Love Association. 그러니까 북미에서 성인 남자 소년 사랑 연합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단체예요. 그게 그거- 무슨 예. 말이에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성인 가요. 남자하고 네. 어린 소년이 이렇게 사귀는 그런 사이트 그
세 개가 있어요. 그 남블라라고 그 치면 나와요. North 유명해요. America Man Man Boy Boy Love Love Association. Association. 네. 와 근데 이름부터가 그냥 미쳤네요.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소송을 네. 제기했는데 ACLU, ACLU가 그 미국 자유연합 네. 그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인데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옹호를 해줘서 승소했어요 그쪽이. 그분들이 그 우상 숭배도 밀어주시는 분들인가요? ACLU 맞네. 네, 같은 분들인가요? 네, 네. 어, 그래서 AC 참 보수 세상이 진영에서는 어떻게 ACLU 많이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this is also way more common than most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한 일이다라고 하시네요. 2022년도에는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 received 32 million report. 32 million. 3,200만. 3,200만이나 리포트요. 네, 맞습니다. 아동 와. 포르노를 포르노그래피. 3,200만 건이 들어왔다고요? 네네. 와 말도 안 돼. 이게 심지어 3,200만 건이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이게 온라인에 올라온 건이 3,200만 맞아요. 건이래요. 네. 훨씬 더 그리고-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from USA based IP 어드레스예요. 네. 와, 그리고 여기 그러네요.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르노 사이트가 이제 폰허브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폰허브 보면은 이런 그 소아 아동 페라필 아동 그 성관계 이런 영상들이 있대요. 있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싼 돈. 그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이렇게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거래를 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장이 죽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잘- 이거는 폰허브 쪽 탐사보도 직접 하는 분 네. 얘기를 네. 들었어요. 아 며칠 전에. 근데 와, 정말 진짜 요즘에 너무 친구들이랑 무섭다. 만나면 알던 이제 형이라고. 술자리에서 한 번씩 하는 네. 얘기가 있는데 정말 세상 미친 놈들이 미쳤어. 많네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네요. 그래서 이분은 한 6,000명 정도, 600K. 네,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인가요? 네. 그러면 네. 6만 저 명 60만, 정도- 60만 명. 아, 네. 60만. 네,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제 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이버 팁 이제 네. 몰래 와. 익명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만 1,000건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매년 더 이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제 그젠가 저 요러건이라고 팟캐스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네. 뭐라고 했냐면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세상이 너무 어지럽다. 말세다. 세상이 너무 이런 어지럽다. 맞아요. 전쟁 날 것 같고 사탄 3차 세계대전 숭배가 날 것 같고 보호를 지금 이렇게 네. 난무하고 있고 범죄자들이 보호를 받고 성범죄가. 아동 포르노 만드는 사람들이 네. 보호를 받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참 그러게요. 어이가 미국이 없네.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의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지금까지였고요. 네, 미국에서 인싸되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 충격의 홍일점 안주영님의 라이프스타일.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의 안재영입니다. 오늘은 정렬의 빨강색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이번 주에 발렌타인데이가 아니, 있었다. 발렌타인데이가 이미 지났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또 놀랄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옆에 정말 왼쪽은 네. 빨갛고 옆에는 노랗고. 빨강 오늘 노란. 맥도날드 가. 네, 오늘 맥도날드 가야겠네요. 저희 끝나고. 맥도날드 저 지금 중간에 앉아 있는 심판 같아요. 화면 보시다 아마 지금 좀 색깔이 빨강 오늘 노란. 조합이 다 그쵸? 틀리다죠. 네, 오늘 그때 처음 한번 색깔 보니까, 조합이 화면을 좋은데요, 지금 저희? 보니까. 오늘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지금 재밌는 것 전해 같아요. 보겠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야기인데요. 이 메이드 아웃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네. 벤 애플렉과 하룻밤 뭐 관계를 맺었다. 메이드아웃이 여기서는 이제 딥키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키스를 했다. 뭐 근데 그런 이거를 거죠. 또 뽀뽀도 이제 아니고 뭐 딥키스, 다른 키스. 보도 자료에서는 약간 뭐 하룻밤 관계를 맺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삭제가 된 소셜미디어 게시물인데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뭐 한때 애플렉과 나는 메이드 아웃을 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했다는 화제가- 이야기입니다. 저 그러게요. 사진이 그런데 좀 보세요 얼굴들을. 아, 어리네요. 굉장히 좀 브리트니 젊어 스피어스가 보이지 않나요? 전성기 때인 것 같은데. 네. 약간 바로 그 일집 냈을 때. 맞아요. 베이비 아, 네. 원몰 타임 베이비 할 원몰 때. 타임 냈을 때 17살이었죠? 17살 때 이제 그 벤 애플렉과 뭐 관계를 맺었다. 뭐 하룻밤 관계를 맺었다. 메이드아웃을 했다. 뭐 이런 미성년자. 이야기예요. 아, 그 때문에 옆에 화제가 보이는 되고 분 있겠네요. 다이아몬드는 저기 유명한
미국 최고의 작곡가예요. 아, 그 오른쪽에. 그쵸. 네. 근데 아까 그 제목에서 재밌던 게 She claims out of nowhere. 나는 그게 그 부제가 되게 재밌어. 역시 조용해질 일이 없어요, 이분은. 난데없이 정말 이렇게 맞네요. 주장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저기에다 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함께 찍은 사진 그 애플렉과 작곡가 다이앤 워렌이잖아요. 네, 작곡가요, 지금 그러면서 정말 이 대단한 배우들이다. 내가 그날 밤에 이 벤과 뭐 하룻밤을 보냈다. 뭐 메이드아웃을 했다라는 하룻밤 보냈다고. 뭐 그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었나요? 이러면서 뭐 잊어버렸어요. 아 그때 참 미친 짓이었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들려드렸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추억을 내용을 쓴 회상하듯이. 거예요. 아니 킬라 근데 네. 아까 얘기했지만 네. 메이드아웃이 아까 얘기했잖아 17세면은 메이드아웃 키스는 괜찮지 않냐. 제가 괜찮지 않냐고 궁금한 거예요. 이게 네. 18세 이하랑 성관계를 맺는 거는 저도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네. 키스도 안 되나요? 법적으로? 아니, 법이 궁금해요. 근데, 근데 메이드아웃 그러면 아웃의 키스야 아니면 정확한 저거야? 그 표현을 하룻밤. 키스죠. 키스지. 아니, 아니 키스든 뭐든 간에 키스 딥키스. 뭐든 저기 간에. 애플렉이 지금 저 당시에 몇 살인지 17 모르겠어요. 살이죠. 아니요, 17 살이래요. 그게 아니라 맨 17 애플렉인가요? 아까 벤 애플렉은 벤 20대 애플렉이랑 30대 그러니까요. 했겠지.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10살 정도 차이가 나고 9살 이미 차이. 성인인데 미성년자랑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벤 애플렉은 그 전에 미투 운동이 한창 일었을 때 과거 MTV 그 스프링 브레이크 파티 때 여자를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네. 그 미투 때 이렇게 그 사과했어요. 아, 미투 운동이 한창 일었어요.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만진 거 맞다고 안주영 씨는 이거 인정했었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벤 애플렉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또 파파라치가 지나가면서 했냐?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아, 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뭐죠? 고개 숙이고 들어갔어요. 과학적인 동인가요? 근데 저는 네. 뭐 17세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함께 뭐 동의를 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죠. 뭐 둘의 합의하에 근데 고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진 그리고 않은 것 이제 같아요. 와서 추억을 얘기하니까 회상하듯이 그죠? 말씀하셨지. 네, 맞아요. 사실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 많이 망가지네요. 굳이 그러게요. 이제 와서 알아 그러니까 nowhere, 진짜 근데- 갑자기. 근데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도 약간 논란이 됐던 게 좀 네. 17세, 16세 막 이랬는데 맞아요. 좀 너무 섹시하다 아, 그런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예쁘긴 했어요, 그때. 굉장히 좀, 저희 네, 방금 전에 선정적이고. 제가 이제 했던 그 내용이랑 좀 비슷하네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님도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컨트롤을 한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Conservatorship, right? 마치 제가 방금 마지막에 인사이드 아메리카에서 했던 기사랑 느낌이 비슷한 그런 바이브가 맞습니다. 나오죠. 그 네. 브리트니 약간 스피어스는 맥을 뭐 같이 연인 한다. 네. 폭로가 많았는데 지난 회고록에서 그 전 남친인 저스틴 맞아요. 팀버레이크가 저스틴 팀버레이크. 낙태를 강요했다고 맞아요. 주장을 네. 해서 논란을 또 네. 일으키도 했고요. 낙태를 강요했다. 네. 그리고 또 애플렉은 지금 제니퍼 로페즈와 또 18년 만에 재결합했잖아요. 재결합했죠. 네, 그래서 중년의 로맨스 지금 던킨 도넛 잘 광고도 지키고 같이 있습니다. 나왔던데 맞습니다. 슈퍼볼 광고. 네. 네. 아니, 지금 뭐 첫 번째 소식 뭐 네.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저희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는 좀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제 화면이 지금 옆에 나왔는데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먼저 했어요. 하고 나서 네. 그 데이트 비용을 스플릿하자. 잠깐만 여자가 남자를 먼저 했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를- 데이트 신청을 아, 하죠. 네. 뭐 여기 어디 레스토랑 가서 밥을 그러니까 더치로 먹자. 하자. 라고 했는데 예, 더치를 하자. 더치페이 더치, 하자. 예. 이제 이런 내용의 틱톡이에요. 그래서 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불. 네. 아. 이게 그죠. 몇 번째 데이트? 네, 지금 처음 대로가 만난 옆에 거죠. 있네요. 처음 만난 거죠, 처음. 아, 야. 얼굴까지 팔리네. 50달러예요. 50불. 지금 면박 115불 나왔는데 이제 뭐 한 50달러 아니 근데 저걸 정도 그냥 내야 남자 된다. 가만히 있나? 자기 화면에 나오는데. 뭐 요즘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냥 찍히던 뭐, 말던 그쵸. 뭐 아, 뭐라고 상관 안 못하는 하고. 세상.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여자가. 그러니까 저렇게 더 친해져 그러지. 그러니까. 약간 저건 예의는 그쵸. 아닌데. 아까운가 보죠. 내 돈 지금 쓰는 자 거. 여기 중에는 롱아일랜드가 3잔이나 나왔는데 아까운 거지. 안 마셨다.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여자는 내가 내 음식값 내야 되는지 몰랐다. 실화냐 이게 진짜 루드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또 내가 여기 올려오는데 기름값 30불이 들었다. 멀리 왔다. 이런 남자가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얘기한 거예요. 저거는 제가 들어봤는데. 저것도 들어보이는구나. 네, 그랬더니 이제 그냥 내가 다 낼게. 이제 여자가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가 아니야 그냥 스플릿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자가 이제 좀 이제 인상을 쓰잖아요. 막 화가 좀 나니까 인상 쓰면서 앞에 있는 그 서버한테 어떤 남자랑 뭐 데이트를 갔는데 음식값을 나한테 내라고 하는 이런 일 너도 뭐 겪어본 적 있어? 뭐 이런 걸 못됐네요. 또 앞에 있는 그 서버한테 막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런 적이 있긴 하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 남자 좀 면박을 주는 거예요. 지금. 면박도 그냥 면박이 아니에요. 네, 이거 근데- 틱톡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물론 기본적으로 네. 남자가 다 내는 건데 요새는 근데 네. 더치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 서로 모르는 관계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저 여자라면 사실 더러워서 내가 내고 만다고 이게 떠는데 뭐 돈이 없나 봐.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데이트 신청을 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사실 남자가 내는 게 맞죠. 사실 저 영상만 봤을 아니 때는 먼저 신청을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했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근데 그 돈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아니면은 그 마음에 안 전에 들었을 수도 음식점 들어가기까지 뭐 또 데이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화랑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쵸. 다음에 또 만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애프터 나누자는 거죠. 그냥 애프터를 반반 안 내자 하- 이랬을 네. 수도 그것도 있고. 그렇지 그렇고 다음에 만나기 싫다 이거. 제가 보니까 지금 저녁을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낮에 만나서 저녁까지 같이 있었으면 분명히 데이트 비용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계속 남자가 페이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요즘 좀 이제 한국인들 문화에서는 제가 알기론 이제 오히려 여자가 같이 내자고 하면은 여자 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안 만나고 싶으니까 같이 내고 끝내는 거고 오히려 다시 만나고 싶으면은 남자가 사게 해준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욕 나올 뻔했네요. 그래야 여자가 다음엔 내가 사줄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남자들이 네. 사죠 많이. 솔직히.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죠. 저 내가 볼 생각에는 때는 그거는 마음에 드는 저기- 남자한테는 꼭 얻어먹습니다. 그죠? 네. 맞죠? 왜냐면 그러니까 마음에 다음에- 오히려 안 들면 더치페이. 맞아요. 아니 맞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제가 내거나 아. 더치페이를 하고 마음에 드는 경우에 오히려 왜냐면 저렇게- 그래야 또 다음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네. 느낌에는 저 여자분이 돈이 없는 것 같아. 저렇게까지 나오는. 네. 제 생각에는 미국인들 그런 연애 문화랑 네. 한국이랑 그냥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지금 뭐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스플릿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네. Ladies, 네. please don't argue. Pay and never talk to the man again. 그냥 돈 내고 그죠.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냥 만나서 돈 내라, 더치페이 하면은 이래요. 끝난다는 네. 뜻이에요. 네. 그쵸. 근데 내가 볼 때 돈 내기를 되게 어려운 약간 표정이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 아 이게 여유가 없나 하고. 또 그런 근데 이제 막 상황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김치녀, 된장녀, 뭐 미국은 그러니까. 뭐 골드 디거라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말 그럴 수도 있지. 계속 그럴 수도 저 데이트에 나가서 모든 식비를 해결하시는 여자분들도 계시기는 하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여자일 분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몇 번까지 데이트 비용을 안 내도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몇 생각하시나요? 번까지? 아니 근데 보통 아니, 남자가? 이제 여자가 아니 근데 데이트를 몇 번까지 나가면 네. 데이트를 나가면은 이제 보통 남자가 내죠. 남자가 그죠. 내고 일반적으로 다 그래도 아니, 많이는 솔직히 뭐 내죠, 기름값 이런 거 따지면서 만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면. 근데 저거까지 얘기한 거 아니야? 기름값 나가.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몇 번까지 안 낸다. 근데 너무 얻어먹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데 두 분 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분은 돈 내는 거 싫어서 촬영을 하시고 한 분은 기름값 많이 나왔다고 기름값 아 근데 남자가 좀 쪼잔하게 하더라 저거. 근데 저는 또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더치페이 그런가 하고 다시 봐. 만나지 말자. 그거 이게 맞는 괜찮아요. 내가 볼 거죠. 때 제가 봐도 그런 거 남자 입장에서 그 그냥- 신호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내가 볼 나 때는. 너 다시 안 만날 거다. 저기 네. 보세요. 그 밑에 댓글도 그렇잖아요. 저기 would split I just would have split the bill, then never speak to him again.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나도 그런 거 같아. 남자랑 그 여자가 얘기하고 정말 싫으면 돈 내고. 그쵸. 그래서 근데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저런 남자 만나면 아우 개고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자가 돈 내기 어려워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내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냥 데이트를 하러 갔으니까 당연히 사줘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또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요즘 여자들이, 문화에서 그런 여자들이 좀 네. 있죠. 영상-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걸 또 영상만 얘기하는 것 보면은 내가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돈 나눠 내자 이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기름값 얘기하는 거 그건 좀 셌어. 저 남자 저건 좀 네. 셌어. 뭐 60불씩 120불 나왔다 117불 115불 60불 나왔는데 가까이 돼. 뭐 한- 아니 그러면 남자가 솔직히 얘기하다가 내가 오늘 데이트를 하다 보니 돈이 없다. 그래 좀 맞아요. 내줄 수 있냐? 네. 아니 그러면 여자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처음에 자존심- 만날 때 그런 얘기가 쉽게 나오나 남자가. 아니 그러면 만나지 마.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봤을 앞뒤 때는 전후를 계산을 안 하고 나온 거야. 둘 남자분이 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야. 맞아요. 그런 그런 거 거 아니야.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여자도 화가 난 했는데, 거고 맞아. 원래 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안 맞아요. 내냐 근데 이런 데이트 식으로. 신청은 남자가 했다는 거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남자가 내야 돼. 원래 기본은. 기본은 원래 먼저 신청했으면 내야 돼. 근데 뭔가가 틀어진 거야. 저희 한번 댓글 조금만 더 볼까요? Ladies, please don't. 세 번째? 세 번째요. He looks easy to draw. 그리기 쉽게 생겼다. 못생겼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약간 이분 제가 얼굴을 많이 헤어가 없어서 그런 봤는데 얘기를 약간 하시지 저기 않아요? NBA 레이 알렌 닮았는데. 이분 좀 그래도 틱톡 같은 데서 자주 얼굴 비치시는 아 분 그래요? 같은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작인가요? 주작 같기도 하네요. 주작일 수도 아 이게 있겠네요. 그러면 저거야 설정? 네, 이분 그걸로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틴더에서 이분이 네. 아까 전에 나 기름값 여기 오는데 30불이나 썼어 했을 때 되게 찌질해 보이긴 그 했거든요. 코미디 스킬일 수도 아니 있을 것 왜냐면은 같아요. 누가 그거 카메라 비추고 싶어 하겠어. 네. 아니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눈썹이 없네요.
눈썹이 없어. 이분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나왔냐면요. 그 틱톡 데이트 만날 때마다 막 사진이랑 얼마나 다른지 하는데 그러면 그 저기 틱톡 나온 데이트에 거네. 사진 엄청 멋있는 흑인 모델분 있는데 딱 차 탔는데 차 문 열었는데 이 사람이 왓썹 이래가지고 그걸로 유명하세요. 그럼 우리가 트롤 당한 거네? 네. 우리가 트롤 당한 거야 지금? 저희 당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금. 당한 거야? 네. 우리가 희생했어? 당했네. 쟤네가 지금 가야죠. 지금 우리가 피해. 남자가 우리가 당했어. 그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역공을 받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자 눈썹-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아, 근데 눈썹이 없는 게 조금 신경 쓰이네. 왜요? 눈썹이 눈썹이 왜 없는 게 없냐 왜요? 저렇게? 밀었나 보죠. 깎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걸 왜 밀지? 스타일? Is that a 머리 trend? 밀 때 같이 밀린 거 아닐까요? 실수로. 실수로 눈썹. 아니 뭐 네, 눈썹 깎은 것까지. 네. 네. 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데이트 비용 반반 부담의 논란이 좀 이렇게 계속 있는데 아, 뭐 우리 주영 씨는 무조건 만날 때 남자가 그래도 처음은 내야겠지 그런 생각 솔직히 하죠. 마음에 저는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마음에 들면 아니 2번까지는 같이 이렇게 사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네, 마음에 안 들면 3번째부터는 저도 같이 내거나 사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맞죠. 아 근데 원래 마음에 들면 다 퍼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누가 싸지고 자시고 하고 있어요. 자, 이왕 기자님이 다 퍼준다고 하니까요. 애인 구합니다. 맞아, 우리 이거 하기로 했죠? 아니 내가 무슨 아니 내가 결국에 무슨 날리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은행이에요 뭐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 3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얼른. 또 네. 당했어. 3번째 소식은 어우, 제 웰컴 투 소식이에요. 마이 동네. 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분 동네는 아는데? 저기 언제 이사 갔어요? 저기요? 파세이즈. 그러니까요. 저기 비싼 이제 데인데. 곧 뭐 다음 주 이내로 장난이고요. 온 세상 럭셔리 그 자체 퍼시픽 팰리세이드라고 화면 보고 계시는데 재밌어요. 그 재밌었어요. 문화 충격에서 라코토 잘들 보고 계시죠? 우리 이거 봤어요, 그 이거. 애청자 여러분들. 퍼시픽 팰리세이드. 그쵸? 재밌게 에피소드 14입니다. 아우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네. 아니 잘 드세요. 아니 저렇게 라코 투어 할 때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업돼 있어. 아, 보면은. 그죠. 네. 왜냐면 아마 이제 이거 지금 사실 라코토를 촬영하러 가서 제가 더 신나요 항상. 진짜 많이 즐겨서 하는 저기 봐라 거. 먹는 거. 저 캐세디아 저 봐라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나온다 먹는 거. 맞아요. 이제 오늘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재미있게 다녀온 퍼시픽 팰리세이드 소개를 잠깐 드리는데 이제 이게 첫 번째 영상이에요. 네. 지금 이 첫 번째 영상에서 다녀온 곳은 그 팰리세이드의 카페 비다라고 하는 되게 좀 유명한 네.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캐세디아 드셨잖아요.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기서 맨날 맛있겠다. 먹는다며. 아 그래요? 저기에서 자기 동네. 그러니까 뭐 브렉퍼스트? 아니 근데 아메리칸 진짜 브렉패스트. 저 먹는 거 봐. 아메리칸 진짜 브렉퍼스트? 맛있게 먹는다. 아 근데 진짜 저거 맛있어요. 봐. 저 다 먹었어요? 프라이까지 다 먹었어? 그 이제 하나 드렸죠. 저기 PD님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어요. 아니 근데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이 카페 비다는 배고프다. 별로 가벼워 보이진 않아요. 저거 봐. 장난치는 거예요. 가볍지 않다는 굉장히 거 무거워 아는데 보이는 캐세디아. 그러니까 댓글에 되게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이 네가 찌그러지는 거 감자튀김이 봐요. 뭐가 가볍냐.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제 아, 그런 거였구나. 진짜 원래 역대급. 퀘사디아를 좋아해요? 퀘사디아 되게 좋아하죠. 아니 근데 진짜 역대급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카페 비다를 아까 먹는 우리 모습이 꼭 퀘사디아를 가셨으면 되게 많이 좋겠는 게 먹어보는 것 같아. 딱 느낌이. 저 한국말로 왔다. 슈퍼 슈퍼 디톡스. 뭐가 들어갔는지 까먹으셨어요. 아 저기요. 근데 네, 뭐 여기서- 들어갔는지 이제 생각이 났는데 비트가 들어갔고 토마토, 사과, 근데 그다음에 당근. 되게 맛없어 뭐 보이던데. 좋은 거는 다 들어가서 맛있어요. 정말 디톡스 되는. 아니, 아, 맛있네요. 걔 생각보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기억 못 좋아하는 하시는 장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많이 하셨네요. 파인애플도 있었네요. 네. 혼자서 잘 먹어. 부르지도 않고. 퍼스펙트 삶이 먹는 게 낙입니다. 네. 인생의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기는 좀 중간 소득이 얼마 정도일까요? 퍼스펙트 글쎄요. 근데 아니, 집은 저기는 뭐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위치가 부촌- 저기예요. 네, 지금 대표적인 말리부 부촌이에요. 중간쯤에 있어서 가시다 산타모니카만 딱 지나서 우회전해서 쭉 올라가시면 저기인데 아시죠? 아, 그럼요. 셀럽들이 또 많이 산다며. 맞아요. 여기 그리고 좀 셀럽들이 많아요. 이 LA에서 대표적인 부촌이에요. 그쵸. 그럼 셀럽들만 사니까 또 주영 씨가 또 거기 가서 그래서 사는 셀럽? 거지. 이왕 기자는 에스크로 왜 들어갔다. 이렇게 내고. 많이 가보신 거예요? 여기? 왜 주영 씨가 가면 오케이인데. 웃긴 얘기 아닌데? 아니 네.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하는 거 형 좋아해요. 다음에 가면 되겠네요. 데이트를 많이 가니까. 그로브랑 비슷한 옆에서 느낌?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 섬뜩섬뜩해요 아주. 아. 아니 근데 양쪽에서?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 우리 원 팀장님한테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저기 빌리지가 저기가? 안에 들어가면 되게 예쁜 레스토랑이 진짜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아침에 뭐 예쁘더라고요. 미모사 한 잔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녁에 또 분위기 좋게 또 저녁 식사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또 가족들이나 맞아요. 애인하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네. 그 산 중턱 꼭대기쯤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바닷가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원하겠구나, 매연 같은 냄새가 안 나요. 이게 공기가 좋아요. 맞아요. 이제 나오나 보네요. 네.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약간 공기가 셀러브리티 공기. 내가 지금 셀러브리티 공기가 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럭셔리 공기. 한타에서 느낄 수 없는 걸 저희 가서 느낄 수 있는 거야? 한타에 그 삐용 이런 공기 말고 약간 저기 하이라이트 나온다 이제. 조용하고 콰이어트한 그런 공기. 여기 그리고 경치 여기- 너무 멋있다. 멋있어. 근데 저도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말리부, 산타모니카, 뭐 라구나 비치 이런 데 많이 가봤는데 진짜 저기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저거도 있어요. 저기 뭐죠? 그스파드. 프렌즈가 아니라 뭐죠? 모던 패밀리 그 맞아요. 그 학교도 있잖아요. 제가 모던 중간에 패밀리? 가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빌리지 안에 있는 에로원? 맞아. 아, 네. 거기 마켓도 갔었는데 되게 비싼데. 네, 고급 거기 되게 마켓. 고급 에로원이니까 마켓이어서 하이엔드 마켓이죠. 하이엔드 마켓. 고급 유기농 마켓. 라디오 아, 코리아 유기농 좋아졌어요. 맘이 그런 걸 많이 팔 거예요 아마. 라디오 코리아가 요즘에 이제 공중샷을 찍을 때 드론을 날립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좋아졌어요. 아니, 저도- 저거 보세요. 야, 멋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야 이게 이게 태평양 정말 바다 아닙니까? 아니 말리부가 아름답긴 하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찍기가 쉽지가 저기 않거든요. 지훈 씨요? 저 혼자 이렇게 외롭게 벤치가 딱 이렇게 하나 앉아서. 저렇게. 방금 들으셨죠? 혼자만 아실로마 올라온 뷰 파크. 아시로마 네. 뷰 파크입니다. 지금까지 라코토 관제 중에 최고예요, 여기가? 저기 경치는 진짜 1등이에요. 야오래. 진짜 최고. 야, 아니 한국 저건 스타일이에요. 뭔데? 한국 야, 스타일. 저 하이라이트네. 저 와중에 가방도 깔맞춤이네. 아, 맞아. 나름 제가 전날 이제 레깅스를 신은 이유가 우리 동네니까 근데 편안하게. 레깅스예요. 네. 편안하게 나온 왜냐면 거예요. 여기 방송 자체는 안 나오지만 주영 씨밖에 안 나오지만 네. 여기 그 제작팀들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 아, 재밌어요. 분들이. 맞아요. 제작팀 분들도 팀장님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그 재밌으시죠. 옆에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항상 원피스 크루라고 그러는데 PD님들. 아 재밌겠는데 저런데 다니면 가서 막 같이 우리 이렇게 영상팀. 또 찍어주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재미있는 영상 또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아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라코투어 유튜브에 라코투어라고 치시면은 네. 저의 에피소드 14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노란 옷 킬라. 우리 킬라그램님이 킬라. 또 그 전 에피소드에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피소드도 굉장히 인기가 그래서 많았어요. 제가 두 분 가는 데는 다 이렇게 챙겨서 그죠? 지금 아까 적어놨잖아. 네. 저기 그 지난번에 갔던 리틀 이탈리 맞아요. 샘 롱비치. 팔리세이즈 롱비치도 우리 가고. 한 분 더 계시죠? 저기 그 일레인 박씨. 일레인 그렇죠. 박씨. 아 너무 지난번에 통통튀는 매력이 35주년 진짜. 행사 때 오셔가지고 처음 네. 만났어요. 맞아요. 제 주변에는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 너무 재미있게 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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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맞아. 아니 만들어서. 여기도 진짜 색깔들이 다 그냥 안주영 씨는 안주영 씨대로 킬라그램은 킬라그램대로 또 저기 일레인 박씨는 일레인 박씨대로 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충격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재밌잖아요, 저희가. 아, 재밌어요. 라코 투어, 라코 라이프. 라코토 재밌어요. 너무 되게 재밌어요, 재밌게 보고 진짜. 되게 생기발랄하게 진행을 재밌게 잘하시고 웃기려고 또, 노력 네. 많이 하니까요. 저도 좀 분발해야겠어요. 아, 아니, 안주영님 보면서. 그 뭐야, 저기 아, 저 킬라도 킬라그램이 네. 저기 샌피드로 갔을 때 네. 거기 피자집 갔었잖아요. 어, 피자집. 아니 근데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가 가고 싶었는데. 아니 피자집 거기가 엄청 유명하더만. 그래갖고 저 줄 너무 서서 맛있었어요.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서 네. 못 먹었어요. 아 거기 줄 서야 돼? 아니 줄을 서더라고. 아니 그때는 줄을 안 서는데 저는 운이 좋았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줄을 너무 내가 지금 많이. 거기 가려고 그래요 다음 달에. 아, 거의 진짜 토마토 소스에서 오는 그 신선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 거기 아니, 아니, 그- 치즈 냄새가 퍼시픽 진짜 팰리세이드에서도 제가 피자 먹었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뉴욕 피자를 먹었거든요. 아, 뉴욕 어때요? 스타일. 뉴욕 피자 이렇게 네모난 먹었는데 거? 이름이 뭐였죠? 그거 까먹었는데 모르시는 분들 라코토 우리는 들어가서 모르지. 지금 보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 자기가 얘기해놓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빅토리아 빅토리아. 레스토랑트였는데 네. 거기에 피자가 진짜 맛있어서 제가 이태리를 예전에 가봤는데 진짜 이태리 현지에서 먹었던 피자보다 그곳에 그 레스토랑 빅토리아 맛있었어요? 레스토랑트 거의 삼태리였네요, 그 피자가 더 그러면. 맛있어요. 아니 빅토리아? 그 진짜 뉴욕 치즈 아니 뉴욕 피자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 안주영 씨가 드는데 치즈 그 늘어지는 자체가 달라요. 맞아. 그거 보셔야 돼요. 피자 먹고 싶다. 만약에 또 군침이 도네. 군침이 돌아. 지금 배고프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함께 여행하는 대리만족 여행을 또 하실 수가 있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제 투어를 쫙 보시면 아 이렇게 놀면 되겠다 가서 하고 그렇죠.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라코 투어 꼭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heck it out, yo. 네. 오늘 여기까지 라이프스타일 안주영이었고요. 뭐 저희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발렌타인 필로 딱 네, 와가지고. 발렌타인 이거. 어, 예. 오늘 금요일 저녁 또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안주영이었습니다.
네, 이 군대에서 수색 또는 순찰을 할 때 이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사방을 두루 경계하는 것을 보고 사주 경계라고 하는데요. 이 적군으로부터의 공격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시도 아니고 이 군 훈련 상황도 아닌데 일반 주민들이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수준으로 치안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원책 시행도 좋고 누구를 돕겠다는 것도 좋고 인프라 구축 정책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요즘 이 우리들의 세금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7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8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